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믿고 따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아직 정말로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속내는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로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시장이 트럼프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왔던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모두 다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1.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1.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아니지만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오늘 돌파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강세 눈에 띕니다. 오늘 반도체가 다시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완화시키고 금리를 인하시켜서 하고 싶어하는 종착점에는 AI 패권을 미국이 확실하게 쥐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이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탄력을 얻게 되는 거죠. S&P 500 지수 역시 1.1% 상승했고요. 서클이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질 때도 좀 크게 두 자릿수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코인베이스는 두 자릿수 급등했어요. 이렇다는 건 서클만의 어떤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일단 첫 번째, 중동 이야기. 이제 오늘이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전해졌던 이슈들이죠. 일단 휴전이 갑작스럽게 어제 이 시간 즈음에 갑자기 또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선택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최소한 이란은 무언가 안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표현에 따르면 이란이 그걸 또 어기고 먼저 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또 감행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을 놓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과 사실상 한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거의 그냥 용인해 주다시피 하고 실제로 핵까지 파괴를 시키면서 2대1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시면 이스라엘 do not drop those bombs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지 마. 너네 큰일 나.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둘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는 거고 둘이서 뭔가 더 큰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도 봤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마음 먹으면 핵까지 완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대로 말을 듣습니다. 그래 이란이 공격하지 않는다면 나도 들을게. 나도 그 부분을 respect the ceasefire, 휴전을 존중한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전쟁 억지력이 이제는 시장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핵시설이 파괴된 게 맞느냐. 미국 내부에서도 CNN도 그렇고요. CNN은 아예 거의 노골적으로 이거 파괴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겨우 a few months, 겨우 몇 달 정도 이란의 핵 계획을 뒤로 미뤘을 뿐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절대 이란의 핵 야심을 꺾을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 파괴한 게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IAEA에서도 보시면은 some localized radioactive 그러니까 국지적인 어떤 그 방사능 유출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게 완전히 increased off-site radiation 정도로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게 진짜
거기에 핵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정말 빼돌렸거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이 증폭될수록 이게 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것도 저는 컸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에서 이란은 절대 핵시설을 다시 완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걸 뭐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사실인지 뭐 여러 가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또 저런 소리 하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시장이.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유가도 5% 넘게 또 추가로 급락을 했고요. 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중국이 이란이랑 오일 거래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열어주면서 또 유가가 더 하락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둘 사이에 별로 끼고 싶지 않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시장이 그걸 또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를 계속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나토로 갑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이것 때문에 더 미리 정리를 하려고 미사일을 핵 파괴를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헤딩 투 나토로 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카머 좀 잔잔한 그런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를 확실하게 끝냈기 때문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좋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곧 만나요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유러피안 프렌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란 말이 굉장히 좀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 친구비라는 얘기 하잖아요. 친구 하면 이제 돈 내줘야 되는 거. 보시는 것처럼 그거 이제 청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이게 퍼센트를 보시면 GDP 대비해서 그 나토 가입국들이 얼마나 이 국방비, 나토 방위비에 돈을 쓰고 있는가. 미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3등이거든요.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있어서. 근데 옆에 액수를 보시면 급이 다르죠. 거의 4자릿수입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그만큼 GDP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를 한 4%만 내도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5%까지 다 똑같이 맞추자. 왜 우리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나토 국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친구들 곧 만나라고 하는 건 이제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굳이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또 그 스펜딩 빌 BBB 법안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그 법안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크고 아름다울 수는 없어 하면서 싸웠던 그 예산안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어쨌든 전반적인 틀은 감세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내가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Great Big Beautiful Bill BBB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휴가를 갈 수 없다.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휴가도 못 가게 해요. 그 정도로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나토 갔다 와야 되니까 나토 친구들한테 5% 만들고 돌아가서 이제는 BBB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동 정세를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겠죠. 앞으로는 이제 감세안에 좀 치중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사실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온고잉 인플레이션 프로블럼 계속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하나 뭐 더 볼만한 것은 연준이
최근에 좀 반반 나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연준의 2인자라고 하는 뉴욕연은의 윌리엄스 총재가 파월 의장한테 힘을 실어줬죠. 확실히 편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까지 나왔던 뭐 보우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들의 반대편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그 미국을 위해서 뭐 인플레이션, 금리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차기 연준 의장이라는 그 무언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응으로 엇갈리는 건지 솔직히 지금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즘.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최근에 위기가 왔을 때는 달러는 내려오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금리와 달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트럼프고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트럼프를 믿고 약달러와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연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딱 그런 얘기죠. 뭐 우리가 뭐 야구 경기를 볼 때도 뭐 선발이 어느 정도 던져주고 뭐 중간계 또 마무리까지 계산이 선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딱 봐도 계산이 이제 서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가 좀 빠진 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반도체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어떤 계산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나토 갔다 오면 이거 하겠구나.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결국 AI를 다시 한번 인프라를 구동을 하겠구나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니까 방산이랑 에너지가 최근에 급등했던 거 다 돌려내고요. 그리고 또 금융주도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계속 이제 뭔가 좀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제대로 좀 돌아왔다, 원상복구됐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트럼프와 미국 증시가 보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이 QQQ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견조한 차트. 야, 이거 진짜 뭐 촘촘히 쌓아놨죠. 진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주 영역에서 강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주를 뒷받침하는 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역시나 AI입니다. 브로드컴이 오늘장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신고가를 경신하지는 못했고요. 브로드컴이 먼저 깼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있겠죠. 이와 동시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GE 버노바 같은 종목들도 계속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하려는 방향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외에 아까 금융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뭐 서클뿐만이 아니라 금융주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이 계속 결합이 되면서 금융사들도 앞다퉈 나서고 있죠. JP모건도 어느덧 신고가고요. 전쟁 뭐 이런 거 난 모르겠고 그냥 관계없는 거 살래. 넷플릭스 어느덧 1278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다시 시장이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술주, AI, 금융주 그리고 OTT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외에 특징주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 얘기 간단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그 영상에서 캡처한 거라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자율주행차가 로보택시가 여기 사실 서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앞뒤로 아무도 없는데 길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차선도 사실 잘 못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컴퓨터가 진짜 뭐 정말 똑똑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류는 항상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도로 위에서 이렇다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이라 이게 다시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약간 좀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규모 확장에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저 좁은 구역, 저렇게 사람 없고 차 많이 안 다니는 구역에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넓은 구역으로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에 저게 서울의 어떤 차선에 저러고 있었다라고 상상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방향이 틀렸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부침을 겪겠구나. 모두가 예상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지 말자라는 측면이었고요. 목표가는 조금 짜게 봤네요. $285. 어쩌면 어제 나왔던 데나이브스의 의견과 골드만삭스의 의견 그 중간 정도 어딘가에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다시 실적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카니발은 괜찮았거든요. 7%. 크루즈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휴전했다라는 모멘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페덱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4.9% 빠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미국의 경기가 막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없는 살림 어떻게든 짜내서 AI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 방향성을 좀 더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시간 함께하는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는 뉴욕 증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휴전 이슈가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적인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휴전과 종전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 빼고는 매그니피센트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 특히나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근접을 했고 브로드컴도 많이 상승을 했고 AMD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서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지가 결국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왔습니다. 6월 이제 그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5월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지만 6월에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표는 별로 좋진 않았는데 시장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단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곳곳에서 핵이 진짜 파괴가 됐네 안 됐네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뉴욕 증시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믿는다 쪽으로 갔다는 게 오늘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최근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유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중국 이란산 원유 사도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란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란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그 제재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제 체제까지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가장 크게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여기에 있어서 섣부르게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일단 차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이 중국 관련된 수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조금 더 이제 이란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이 어떻게 보면 휴전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전개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시장만 본다는 관점에서 국제유가가 많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60달러 중반까지 급락을 했고 그 이후로 추가 5%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이 시간에 트루스 소셜에 뭐 12시간 동안 휴전이고 24시간 후는 종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24시간 되는 시점이거든요. 뭐 종전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종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단 이렇게 휴전에서 종전으로 바로 넘어갔었던 사례가 한국전과 걸프전 빼고는 없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일단 계속 이 갈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일단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를 통해서 휴전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좀 갈등이 계속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휴전이 종전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큰 고비는 좀 넘겼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좀 장기화된다라고 보면 이제 종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짜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둘이 뭐 한쪽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계속 끌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라서 이란이랑 이스라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고 싶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네. 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든지 이란의 하메네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쉽게 뭐 읽어보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건 미국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란과 핵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관련된 뭐 이스라엘이 대신 이제 공격을 해주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핵 관련된 뭐 타격을 미국에서도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핵 협상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한 타이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진짜 뭐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지금 봐요. 네. 계속 힘이 좀 뭐 없는 상황인 빠지고 것 같고요.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그런 거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로 인해서 교전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핵 관련된 시설도 타격을 했고 원하는 성과를 좀 얻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는 결국에는 미국이 좀 얻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제일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되는 건지 네. 한번 좀 계속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미국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본인의 어떤 입지라든지 그런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 카드가 이번에 적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정말 정의로운 행동인지 민주적인 행동인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확신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효과였던 것 같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나쁠 것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핵에 대한 위협을 제거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란은 많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하메네이 입장에서 이대로 좀 가기만 하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휴전 그리고 종전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내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하셨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나요? 예,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상은 100 정도를 좀 유지하는 상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전월의 98.4에서 다시 93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 2달 연속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고용과 소득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예. 이게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다시 이제 꺾여 버렸기 때문에 일단 고용도 그렇고 소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시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 여기까지 좋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긴 했는데 여전히 100 밑에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이제 의회 발언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나요? 뭐 파월 의장은 뭐 한결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결같이 뭐 일단 뭐 지속적인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영향력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7월에 금리 인하도 뭐 이 가능성 배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준 윌러 의사와 그리고 또 이제 보원 부의장도 이제 7월에 인하 시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뭐 7월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인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립 서비스로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리고 뭐 점도표를 봐도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하반기로 갈수록 두 번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게 19명 중에 10명이었다라는 걸 감안해 봐도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7월보다는 9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은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일단 뭐 상당히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지만 결국엔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고집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결국엔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얘기도 결국에는 아직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답습했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방금 CME 페드워치도 보셨지만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80%가 넘습니다. 뭐 많이 기대하지 않는데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가 주가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좀 많이 좀 빠졌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뭐 테슬라가 뭐 과속, 뭐 차선 진입 오류 같은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로보택시죠? 네, 로보택시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테슬라가 먼저 뭐 깃발을 꽂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돼서 수익을 엄청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로보택시 좋은 점 얘기 나오면 올라갈 거고 나쁜 점 얘기 나오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뭐 이 실적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주가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기차를 얼마만큼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올라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예. 보여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떻게 이제 로보택시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그 전기차 캐즘에 대한 마무리 이게 뭐 해소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 주가 다들 아시겠지만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로보택시 휴머노이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근데 계속 위를 누르는 건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급등했고 오늘은 그게 살짝 좀 애매한데라고 하니까 또 꺾이고 계속 그 안에서 좀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기회는 줄 것 같지만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의문들을 다 해소해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워낙에 좋았어서 어제 또 사실 국내 증시의 급등을 이끈 게 또 반도체였잖아요. 긍정적인 흐름 그대로 좀 기대를 해본다면 어떤 쪽을 좀 공략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돼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XP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 로보택시가 계속 출시가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건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를 역시나 계속 구현하고 있는 쪽이 예. 뭐 엔비디아 쪽 향 GPU에 관련된 그런 HBM 쪽 수요가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HBM3E에서 이제 HBM4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AMD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AMD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한 20% 정도에 있는 그런 이제 GPU 시장에 얼마만큼 뛰어들어서 이 시장 침투율을 좀 가져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로보택시 개화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AI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할 것 같은데 어쨌든 AMD라는 엔비디아는 아직 못 잡았지만 AMD라는 든든한 파트너사가 있는데 그 AMD가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걸 잘 잡고 기회들을 계속 창출해 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